안녕하세요. 오늘 트레듀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 라이브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글을 써주시면 저희가 또 인사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트레듀 유학 이민의 윤혜리 원장입니다. 저희 트레듀는 뉴질랜드 현지 유학원이고요. 여기에 지금 이 위치는 오클랜드 사무실입니다. 오클랜드가 본사이고 저희는 크라이스트 처치와 한국의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20년 이상 뉴질랜드 유학과 이민 경험을 바탕으로 손님들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장 맞는 적합한 상황에 맞는 상담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트레듀는 한국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미나와 박람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제가 상담을 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SNS나 또 유튜브, 또 라이브 방송, 또 인스타그램, 릴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과 또 만나서 소통을 하기도 하지요.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뉴질랜드나 또 유학 이민이나 이런 것들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여러 가지 통로들이, 채널들이 많으니 저희에게 언제나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2025년 라이브 방송 2탄으로 어제 진행했던 뉴질랜드 조기 유학 라이브 상담에 이어서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 라이브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유롭게 궁금한 점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요, 마지막 Q&A 시간에 제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전반적인 이제 뉴질랜드 소개하고, 또 대표적인 지역 안내하고, 뉴질랜드 이민에 대한 소개,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을 위한 학교 추천 과정 등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뉴질랜드를 한번 볼까요? 뉴질랜드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회의 땅이다, 이민을 가고 싶다,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곳이죠. 실은 저는 뉴질랜드에 와서 산 지가 30년이 되었는데요. 이 30년 전에도 뉴질랜드라는 곳은 정말 좋은 곳이구나 라고 발견을 하고 왔으니,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온 뉴질랜드 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나 또 어떤 안정된 사회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이 많은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뉴질랜드에서 봤을 때 외국 사람들, 한국 분들이나 또 다른 외국 분들이 뉴질랜드를 굉장히 매력적인 곳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는 볼게요. 뉴질랜드는 태평양 남서부에 위치한 남섬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한국은 북반구이고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있지요. 그리고 영어권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나라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는 분이 있으셨으면 댓글창에 저 알고 있습니다 손 들어주셔도 좋아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이민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이제 초등학교, 초, 중, 고 유학을 오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교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워홀도 있고, 또 친척, 친구 방문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민을 할까 하고 이제 답사를 오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가 항상 상담을 할 때 3개월 이내에는 뉴질랜드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뉴질랜드에서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이걸 꼭 물어보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뉴질랜드에 대한 그런 어떤 살기 좋은 나라, 내가 가고 싶은 나라의 이미지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질랜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한국이 북반구,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섬나라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를 생각을 할 때 청정 자연 환경을 가장 많이 떠올리고요. 그리고 또 뉴질랜드 자체가 영어권의 선진국에 있기 때문에 안정된 사회 구조, 또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높은 교육 수준, 그래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2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계 행복 보고서 기준에는 10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 뉴질랜드의 아까 교육도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종합대학교의 세계 대학 랭킹이 세계 랭킹 3% 안에 굉장히 높은 랭킹에 있습니다. 그럴 만큼 교육 수준도 높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뉴질랜드의 주요 도시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주요 도시 중 대표적인 곳으로는 이제 오늘은 뭐 뉴질랜드에 있는 중소도시까지 다 알아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수도인 웰링턴,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문화적 경제적으로 가장 큰 제1도시 오클랜드, 그리고 2도시 크라이스트 처치,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 내가 이민을 가고자 할 때 이런 대도시 말고 또 다른 중소도시는 어떤가요? 시골은 어떤가요? 그런 때는 저에게 1대1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뉴질랜드에 있는 지역 곳곳을 모두 다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클랜드는요,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발달된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고요,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또 국제공항과 중심 항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의 국제공항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클랜드에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기도 하지요. 한 번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이동해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뉴질랜드 최고의 대학교는 오클랜드 대학교 등 교육의 중심 도시이고요. 오클랜드의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곳곳에 바다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최소한 한 20분 정도만 가면 바로 해변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오클랜드에 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로 경제와 문화,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스트 처치는요, 남섬에 위치해 있고요. 뉴질랜드가 이렇게 북섬, 남섬 이렇게 있는데 오클랜드는 여기에 있고 크라이스트처치는 남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체에서는 뭐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이렇게 나뉘기도 하는데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저희가 리서치를 했을 때 나왔고요. 오클랜드 다음에로 교육 수준이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남섬의 제1도시가 크라이스트 처치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도시의 한가운데 가장 큰, 굉장히 큰 아름다운 해글리 공원이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뉴질랜드에 방문을 했을 때 저희 가족이 해글리 공원에 갔을 때 정말 너무나 감명 깊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해글리 공원 때문에 이민을 왔다라고도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또 크라이스트처치의 가장 좋은 점은요, 모든 생활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학비,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도시에 비해서도 학비, 또 생활비, 렌트비 등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라이스트처치로 이주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 다음에 웰링턴을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웰링턴은 뉴질랜드의 수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북섬에 위치해 있고요. 주요 정보기관들과 다양한 비즈니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웰링턴은 바람의 도시라는 말에 걸맞게 좀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이기는 합니다. 뉴질랜드로 사람들이 왜 이민을 하려고 할까요? 여기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뉴질랜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시지요. 왜 이민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항상 상담할 때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질랜드는 영어권 국가 중에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그 영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이고요. 또 기술 이민, 또 영주권 파스웨이, 또 여러 가지 그 이외의 비자 등 5개 영어권 국가, 캐나다, 호주, 미국, 영국, 뉴질랜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이민이나 이런 외국인을 받아들이기에 문을 열어놓은 곳이 뉴질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요.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사는 나라이고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작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또 외국인을 환영하는 문화입니다. 이것 또한 이민을 오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또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뉴질랜드는 청정한 공기, 황사, 오염 이런 것이 없는 1년 내내 맑고 깨끗한 공기, 물 이런 청정 자연으로 유명하지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탑 10에도 매년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뉴질랜드의 이제 교육기관 NJQA에서 그 한 기관에서 모두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질랜드의 8개 대학은 모두 다 상위 3% 안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또 워홀,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뉴질랜드에 처음 방문하셨다가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이민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저희에게 직접 연락 주시고 방문하셔서 상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지금 현재 이제 6점 점수제 기술 이민 점수입니다. 이 6점 그 기술 이민 점수제는 대표적으로 이제 학력 점수 그리고 또 소득, 경력 또 이렇게 해서 총 6점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코로나 이후에 바뀐 기술 이민 점수제입니다. 예전에는 뭐 180점도 있었고 120점도 있었고 210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모두 통합을 해놔서 6점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 점수 자체를 보면은 뉴질랜드의 이민 정책을 좀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보통 대부분은 뉴질랜드에 직업 등록을 하신 분들이 없고 또 소득 정도가 임금의 1.5배, 2배, 3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학력 점수를 가지고 점수를 먼저 만드시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레벨 7 학사 또는 준석사 과정이 3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어쨌든 학사 학위서부터 이민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쉽게 내가 학사 학위를 한국에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3점이고요. 그리고 6점이 총 되기 위해서는 3점, 뉴질랜드에서 3년을 일을 하면 3포인트를 받아서 총 6점이 되어서 기술 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 이민 다음으로는 또 어떤 이제 이민의 종류가 있을까요? 가장 요즘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그린리스트 직업군을 통한 이민이 있습니다. 이 그린리스트란 2022년에 발표된 뉴질랜드 장기 부족 직종 리스트를 의미하죠. 그린리스트 직종의 잡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린리스트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린리스트 직종에는 티어 1과 티어 2가 되어 있습니다. 티어 1, 티어 2는 조금 약간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티어 1은 그린리스트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린리스트에 있는 직종에 있는 공부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그린리스트 직종으로 취업을 하면 고용계약서만 받아도 바로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raight to Residence라고 명명을 하죠. 여기에 있는 직업군들은요. 혹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린리스트 너무 쫙 꿰고 있는 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그린리스트 티어 1에 있는 직업군이 어떤 것들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린리스트 티어 1에 있는 직업군은 대표적으로 메디칼, 엔지니어, IT, 건설, 건축과 또 일부분의 선생님 잡이 있습니다. 이 잡들은 뉴질랜드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상위의 리더 그룹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뉴질랜드에서 뭐 외국에 있는 한국을 포함해서 외국에서 내가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이 뉴질랜드 경제를 활성화해달라 그런 의미로 이 직군들에 대한 사람을 티어 1으로 해서 빨리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만큼 뉴질랜드에는 지금 그 직군들에 대한 수요가 많다 또는 그 직군에 대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티어 2가 있습니다. 티어 2에는 그린리스트 직종으로 주당 30시간이 풀타임입니다. 30시간 이상부터 이민성에서는 풀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0시간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할 때에는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년 이상 일을 하는 work to residence라고 하지요. 지금 그린리스트 티어에는 작년까지는 많은 직종들이 조금 있었고요. 아마 금년서부터는 조금 조정이 될 그런 이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린리스트 티어 2에는 바로 선생님 직종이 있습니다. 그린리스트 1과 그린리스트 2가 고용 상태가 조금 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더 기회가 많냐 이건 아니고요. 그냥 뉴질랜드에서 필요한 그 인원이나 정책적인 것으로 티어 1과 티어 2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외에도 투자이민이나 또 사업이민 등이 있고요. 요즘에는 사업이민, 엔터프리너 사업이민도 질문을 많이들 하셔요. 여기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고요. 트레듀는 전문 이민 법무사와 또 저희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어려운 비자를 위해서는 저희가 법무사님과 변호사님을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이런 어떤 그런 글들을 보고 이민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반드시 이민에 대해서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만 이민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트레듀는 이민 법무사와 변호사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이민, 비자, 영주권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것도 이민성에 나와 있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이민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1:1 상담 신청을 하셔서 법무사님과 변호사님의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고 이민 상담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꼭 저희가 오늘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민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민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민을 하는 정책은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들 물어보십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유학 후 이민이라는 그런 방식의 이민을 이제 추천을 하죠. 유학 후 이민은 뭘까요? 사람들이 다 유학 후 이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유학 후 이민이라는 것은 영주권 신청 방법 중 하나가 아니고요.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통해서 이민이 가능한 관련 직종 학위를 취득하고 그 학위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또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의 신청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고 취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유학 후 이민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추천한다라고 한다면 유학, 공부를 해서 이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나의 백그라운드는 이런 정도이고 뉴질랜드의 고등
그 교육 학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이 뉴질랜드의 학위 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한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나는 한국에서 공부를 할 만큼 했어. 그런데 왜 뉴질랜드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학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뉴질랜드의 이 NJQ에서 정한 레벨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뭐 이력서를 쓸 때 나는 어느 대학교 무슨 과를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나는 레벨 7 바첼러 디그리를 나왔습니다. 바첼러 디그리 하스피탈리티를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레벨 4 정도까지는 거의 고등학교 레벨이라고 하고 레벨 7 이 바첼러 디그리가 대학교 학위입니다. 학사 학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하는 마스터 디그리 석사 학위가 바로 레벨 9에 있습니다. 아까 점수제로 따지자면 레벨 7의 바첼러 과정에 있는 점수들이 바로 3점이고요. 그리고 마스터 과정이 있는 석사학위가 있는 레벨 4는 기술 이민 점수에서 1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바첼러 공부를 하거나 마스터 석사학위를 공부를 하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른 어떤 종류들은 한국에는 조금 한국과는 약간 학제가 다른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제 아까 그런 학제에 따라서 뉴질랜드의 그 고등 교육을 터셔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터셔리 과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터셔리 과정을 한번 알아볼게요. 뉴질랜드의 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뉴질랜드 대학교는 종합대학교와 기술대학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 종합대학교는 연구 중심의 대학교, 그리고 기술대학은 취업 중심의 기술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대학교는 우리가 흔히 유니버시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뉴질랜드에는 총 8개의 유니버시티, 연구 중심의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강점 있는 학부가 있고 또 지역적인 특성 등 이렇게 다른 점들이 있지요. 종합대학교는 모두 다 8개가 국립대학교이고요. 그리고 기술대학교는 국립기술대학과 폴리텍이라고들 하죠. 하고 일반 사립기술대학으로 나뉩니다. 취업 중심의 대학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실제적인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교육 과정이지요. 또한 한 가지의 특징은 이런 이제 기술대학들은 유니버시티에 비해서 학비가 좀 많이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 후 이민을 진행하는 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종합대학교보다는 기술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뉴질랜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면 어떤 과정들이 유학 후 이민 취업 과정에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 후 이민 추천 과정을 뽑아봤습니다.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바로 그린리스트들이죠. 영주권에 유리한 과정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추천 과정과 학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이 가능한 석사 과정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 경영학과는 아까 이야기한 그린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점수제로 들어가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점수제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내가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나왔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경영학 석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준비를 하도록 하지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 석사 3년 석사를 공부를 한다면 5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1년에서 1.5년의 석사 과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취업을 1년만 이것과 관계되는 비즈니스로 취업을 해서 6점을 맞춰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이제 그 기술 이민 점수제로 들어가고요. 대표적인 학교들은 AUT 대학교, 메시 대학교, 와이카토 대학교, 그리고 사설 대학교는
MBA로 AIS가 굉장히 유명하지요. 비용 같은 경우에 또 AIS의 MBA는 한 3,200만 원 정도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 대학교의 이 석사 학위들은 한 한국 돈으로 3,600만 원 정도를 합니다. 3,600만 원 정도는 1년에서 1년 반을 한꺼번에 페이할 때 비용이니 전체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볼까요? 컴퓨터 ICT, 간호와 간호조무, 인롤드 널스라고 하죠. 요즘 인기 있는. 그리고 유아교육, 초등교육, 토목공학, 건설회계 등은 모두 다 그린리스트의 학과들입니다. 여기에 메디칼은 실은 저희가 포함시키지는 않았어요. 메디칼은 물론 여기 메디칼이 있네요. 메디칼은 이 외에도 간호뿐만이 아니라 많은 메디칼의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내가 메디칼 관련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쉽지가 않고 대부분이 간호학과, 물리치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대표적으로 간호학과와 간호조무사 쪽으로만 일단 뽑았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이제 그린리스트 학과들이에요. 그린리스트들 학과 중에서는 컴퓨터는 저희가 영주권을 하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아무리 그린리스트라도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는 저희가 보통 석사학위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석사학위로 유명한 학교는 링컨 대학교, 오클랜드 대학교, 윈텍, 유비 등이 있습니다. 윈텍은 폴리텍이고요. 유비는 사설대학입니다. 모두 다 컴퓨터 석사학위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석사학위는 아마 3,600만 원 정도에서부터 일반 학교들은, 그러니까 종합대학교들은 시작을 하고요. 윈텍이나 폴리텍들은 조금 신기하게도 그 석사학위 과정들이 조금 비용이 높습니다. 일반 그 뉴질랜드의 종합대학교 석사학위가 3,6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폴리텍의 석사학위는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다. 3,600에서 3,800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학금들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한 3,200만 원, 3,000만 원 정도 거기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호학과는 제일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저희가 이제 작년에 뉴질랜드 교육청 ENZ과 함께 ENZ 박람회를 한국에서 10월 달에 했습니다. 제가 폴리텍을 전체를 대표해서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일 많이 물어본 학과가 간호학과, 그리고 간호학과 교육이었었습니다. 그럼 이쪽을 한번 볼게요. 간호학과는 학사학위가 3년이 있고요. 석사학위가 2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학사학위를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2년 석사를 하는 것보다 크로스 크레딧을 학점 인증을 받아서 학교를 들어가서 다시 하는 게 어쩌면 학비가 조금 저렴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학교는 AUT 대학교, 오타고 대학교, 또 오타고 폴리텍, 아라 폴리텍 등이 있고요. 간호조무사는 1.5년의 과정만 하면 바로 그린리스트 티어 1으로 그 취업을 하는 경우에 영주권을 받는 그 과정입니다. 인롤드 널스라고 하고요. 간호조무학과는 많지는 않고 오타고 폴리텍, 윈텍, SIT, 유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가장 핫한 과정 중에 하나지요. 유아교육학과가 있습니다. 유아교육학과는 그레듀에이트 디플로마 레벨 7 학사학위와 같은 그 과정 또는 마스터 석사학위의 유아교육학과가 있는데요. 모두 다 1.33년, 1년에서 1.33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AUT 대학교, NZTC, 윈텍 등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티어 고등학교 수학 또 과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티어 1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유아교육학과보다는 한국 분들이 뉴질랜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뷰 시에 좋은 성적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 중, 고 선생님을 내가 어플라이를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미리 저희와 함께 준비를 조금 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 과정들은 7.0이 학교 들어갈 때부터 필요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대학교, 일반 대학교들이 있지요. 그 외에 시빌 엔지니어, 2년짜리 디플로마, 또 3년짜리 학사, 그리고 1년짜리 석사, 건설회계는 컨스트럭션 쪽으로 해서 현장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건설 쪽과 또 인기가 많은 퀀티티 서베이어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2년 디플로마 과정도 있고 3년도 있고 1년 석사도 있는데요. 퀀티티 서베이어 같은 경우에는 메시대학교, 또 여기는 빠졌지만 AUT 대학교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퀀티티 서베이어는 오타고 폴리텍도 유명하죠. 알아도 좋은 학교입니다. 이제 이 외에도 실은 이제 그 그린 리스트가 아니라도 들어올 수 있는 학과들, 뭐 요리학과 같은 경우도 실은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뉴질랜드의 요리나 또 하스피탈리티 외식 경영 쪽이 사람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 내가 고등학교로만 졸업을 했지만 뉴질랜드에 와서 그 영주권을 받겠다라고 하면 3년짜리 학사학위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아이와 배우자의 학비 면제를 받고 그리고 졸업을 한 후에 충분히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3년 후에 취업을 해서 취업을 하기 전에도 3년짜리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라는 3년짜리 비자를 받거든요. 바첼러, 3년짜리 바첼러와 석사 학위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3년짜리 워크 비자를 받습니다. 그 워크 비자를 받는 그 기간 안에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크게 영주권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희랑 상담을 해서 학교를 정했어요.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볼게요. 제일 처음에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학과와 학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실은 가장 길고 또 신중하고 어려운 과정이지요.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저희는 필요 서류를 안내하게 되고 여권 사본, 그때는 이제 보통 여권 사본, 최종 학력 서류, 이력서, 뭐 추천서 등 계속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류를 안내해서 저희가 받은 후에 트레듀가 원서를 접수를 합니다. 트레듀는 여기에서 참 잊어버리고 이야기를 안 할 뻔했네요. 뉴질랜드의 교육청에서 지정을 한 인증 유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청과 일을 하고 뉴질랜드의 모든 학교들과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뉴질랜드의 이민성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그래서 손님들께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무료라는 건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입학 허가서가 발행이 되는데 대부분은 영어 점수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내 학력으로 이 과정이 입학이 가능한 것인가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입학 신청서를 먼저 넣어서 보고요. 영어 조건을 가지는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만일에 이때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건도 내가 더 필요하다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 빨리 방향을 틀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입학 신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받고 그 조건을 다 맞추는 시기가 오면 이제 풀 오퍼 그러니까 완벽한 풀 오퍼를 받고요. 입학 허가서를 받고요. 학비를 내고 나서 저희와 함께 또 학생 비자 신청을 해서 뉴질랜드에 입국을 하고 영주권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경 한번 쓸까요?
많이 올라가서 제가 조금 위로 올려서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요. 이민 방법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으면 어쩌면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도 있지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시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만일에 바로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이제 오시는 경우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시더라도 뉴질랜드에서는 아까 이제 그 기술 이민 점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기술 이민 점수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3년짜리 학사학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사학위가 내가 어떤 과정을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시면 뉴질랜드에 와서 영주권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사학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그린리스트인가 아니면 그냥 기술이민 점수인가 여기에 따라서 뉴질랜드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취업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취업은 반드시 내가 공부한 것과 관련 있는 직종에서, 상관성 있는 직종에서 취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희아님은 간호사라고 써주셔서 간호사에 대한 설명일까요? 일단 간호사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직업이 보장된,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을 할 때 내가 어떤 공부를 할까 저희가 정말 많은 상담을 드리죠. 그런데 어떤 직종을 막론하고 뉴질랜드는 간호사가 계속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많은 학교들이 간호사를 배출을 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의 키위들이라고 하죠. 뉴질랜드 사람들은, 이 키위들은 공부를 하고 나면은 자꾸 호주나 영국 등으로 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다못해 뭐 싱가포르나 또 다른 그런 어떤 나라로도 나가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평생 이렇게 좀 작은 시골, 저는 시골이라고 하는데 작은 시골 뉴질랜드에서 살다가 보면 조금 더 넓은 나라에 나가고 싶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내가 이제 경력을 가지면 외국으로 나갈 때 이 경력 사항을 가지고 굉장히 월급이 많이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뉴질랜드 키위들이 뭐 월급의 1.5배, 또 어떤 그런 생활에 이제 그런 뭐 조금 더 나는 더 문명적인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 큰 대도시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나가요. 작년 한 해 뉴질랜드가 생긴 이래로 최고로 많은 인원이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그 인원을 이제 구인난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직종에서 사람들을 뽑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간호사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배출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간호사가 배출이 되려면 최소한 간호사 학교를 들어가려면 최소한 IELTS로 각 밴드 6.5, 그리고 또는 몇몇 학교는 NJCL 영어 레벨 5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니, 이거는 이제 낮은 영어 점수가 아니니 영어 점수를 하는데도 일단은 공부를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또 공부를 하는 3년의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이 간호학과를 실제로 신청을 했지만 들어가는 학생이 뭐 그렇게 유학생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라는 직종은 뉴질랜드에서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종이다.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직종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녕하세요. 이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우리 가족이 이민 준비를 하려면 어떤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이민 준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트레이드와 컨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많은 분들의,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 실은 저희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 뭐 아프리카도 있고요, 필리핀도 있고요, 말레이시아도 있고, 이민을 오려는 많은 분들의 이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자의 가족 상황, 또 그 메인 어플리컨트라고 하는 주 신청자가 될 분의 어떤 상황, 영어 레벨, 이런 모든 것들, 또 이제 경제 상황, 또 내가 기대하는 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을 해서 상담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질문을 할 때 제가 이제 문의를 하면은 다들 다 저는 이민 가고 싶은데 막상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좀 주저주저 하세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여쭤보는 게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현재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랑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트레디와 컨택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최종 학력과 또 경력을 먼저 말해주시면은 그로부터 저희가 어떠한 것을 이제 준비를 하시고 어떤 시간적인 그런 플랜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같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30살이고 뉴질랜드에서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학위는 소프트웨어 공학 학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공으로 관련된 일을 안 한 지 5년이 되었는데 마스터 오브 IT 과정을 가서 적응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케이스로 취업을 하신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30살이시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학업을 받아들이거나 영어를 하기에 어려운 나이가 아니세요. 뉴질랜드에서는 굉장히 젊은 나이기는 하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유학 후 이민을 하기에는 아주 이제 시작점이 좋으시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공학 학사를 갖고 있다면 저는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IT 마스터 과정을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관련직을 일을 한 경력이 있다면 훨씬 더 좋아요. 하지만 링컨 대학교의 IT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애니 바첼러, 그러니까 꼭 학사학위가 소프트 공학이 아니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사학위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이 있고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뉴질랜드에서 공부한 것으로 경력을 차분히 만들어 나가시면 충분합니다. 취업을 그래서 이 마스터 지금 물어보신 분처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졸업을 했지만 20년간을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마스터 IT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새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오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셔서 취업을 하시기 바로 직전 그 정도예요. 하지만 이 IT 쪽으로는 내가 경력이 있고 뉴질랜드의 학력을 갖고 있고 또 한국의 학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IT 업종에는 이 자기가 공부한 일을 한 경력에 따라서 경력 뭐 1년에서 3년까지는 연봉이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취업을 할 수 있고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IT 과정들 특히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연봉이 초봉서부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캔터베리 대학교를 나온 학생은 IT 시큐리티를 공부를 했고요. 바로 1년 만에 굉장히 높은 연봉으로 연봉이 높은 걸로 영주권을 바로 신청을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그 잡 타이틀도 굉장히 높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취업을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는 이걸로 와서 취업을 하면 영주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번에 이민을 잠깐만요. 여기네요. 이민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은데 몇 살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영주권은 만 55세까지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나이가 만 55세이기 때문에 간간히 저한테 이제 상담을 정말 시리어스하게 많이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지금 만 54세입니다. 라고 하면 실은 늦죠. 그렇기 때문에 만 55세 전에, 만 50세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많이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의 나이대가 45세에서 50세예요. 그렇다면 되도록 빨리 연락을 하시고 저희가
야, 1년만 더 빨리 신청을 했으면은 이게 가능한데 라고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45세다 라고 하면 하루빨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37세이고 남편과 5살 아이와 함께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자녀의 학비가 면제되거나 배우자의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죠. 조금 긴 설명이 되지만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녀의 학비가 면제가 되는 학사학위를 공부를 했을 때는 자녀의 학비와 파트너 워크비자가 가능한 몇 군데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석사학위는 그 자녀 학비 면제와 파트너 워크비자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고요. 석사학위를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뭐 1년이나 1.5년, 또 어떤 석사학위는 2년짜리도 있습니다. 학과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아이는 학교를 다닐 때 학비 면제를 받고 파트너는 워크비자를 받고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공부를 하시는 본인은 내가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당 20시간, 또 방학 기간에는, 대학은 방학이 길죠. 방학 기간에는 40시간 이상 풀타임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또 이런 것에는 상담이 필요하겠죠. 저희에게 끝나고 나서 또 따로 이렇게 상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워킹 할러데이 비자가 3월 30일까지인데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2월 말에 다시 뉴질랜드를 출국하고 싶은데, 워킹 할러데이로 다시 들어오고자 하시는 거지요. 만약에 워킹 할러데이 비자가 3월 30일까지라면 그런데 이게 벌써 한 번을 쓰신 건가요?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한국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원래는 가능했고요. 하도 이민성의 정책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시 뉴질랜드로 출국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비자로 와야 할지, 내가 워킹 할러데이를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이민을 위해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랑 조금 더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이제 상담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굉장히 이민 상담은 이 표면적인 것들밖에 하지 못하고요. 깊숙한 상담은 아무래도 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비자 상황이나 또 나이나 자녀 여부, 결혼 여부, 또 학력 여부, 경력 여부에 따라서 달라져서 조금 더 상담을 많이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영어는 준비하면 IELTS 7.0 이상은 받을 수 있고 교사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고등학교 교사 생각 중입니다. 고등학교 교사는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정말로 부족한 직군이에요. 저희가 컨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많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에게 제가 실제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교사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너네 학교에서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물론이지. 되도록 빨리 공부를 시켜서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IELTS 7.0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트라이를 해볼 수 있고요. 영어가 된다면 이제 일단은 영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바첼러 과정을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레지에이트 디플로마라는 대학 과정을 졸업을 하고 1년짜리 과정을 공부하는 그 과정도 있고 포스트 그레지에이트 디플로마라는 1년짜리 과정도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내가 자녀가 있는지 또 나의 영몽 스타트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은지 또 뭐 입학을 할 때 인터뷰나 이런 것들에 이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어떤 레벨로 시작을 해야 할 것인지는 저희랑 조금 이제 많은 인터뷰와 상담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준비는 뭐 당연히 영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준비는 뉴질랜드
교사가 되려고 할 때 인터뷰에서는 뉴질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뉴질랜드의 교육 체계나 또 교육관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꼭 살펴보더라고요. 그리고 리터러시, 영어, 그리고 매스매틱, 영어하고 수학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 시험 준비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의 인터뷰 때 어떤 것들이 나오고 어떤 것들을 꼭 알아야 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자료를 좀 드리니 저희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7.0 되시는 분 같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선생님 추천하고요. 고등학교 선생님 정말 좋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안 가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많이들 물어보시죠. 이거 이제 내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난 석사까지도 했는데 왜 뉴질랜드에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학 후 이민이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추천하는 이민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는 이민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을 해서 바로 영주권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까 기술 이민이 있고, 또 그린리스트를 통한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이 취업 비자를 통해 취업을 뉴질랜드에 바로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저희는 이제 유학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민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취업을 바로 학교를 안 들어가고 취업만 해서 영주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할 때요, 내가 고용주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어떤 CV 이력서를 보낸다 하더라도 영어권이 아닌 한국에서 공부한 이 사람이 IELTS 점수가 있다라고 해도 이분이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랑 얼마만큼 영어로 소통을 충분히 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명을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만큼의 영어를 충분히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한국에서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뉴질랜드의 레귤레이션, 법제, 또 규칙, 또 만약에 전기 기술자다라고 하면 한국의 전기 어떤 규정과 뉴질랜드의 규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취업을 바로 고용을 줄 수가 없고요. 뉴질랜드는 또 한 가지 고용이, 뉴질랜드는 굉장히 노동 정책 자체가 고용인에 맞춰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보다 한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고용주들은 외국인을 고용을 할 때 먼저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로 이 사람과 한번 일을 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실한지, 충분히 이 일에 대한 그런 지식이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영어가 충분한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그런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워크라이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가지고 한다면 학생 비자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참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제가 취업을 제 학력과 경력으로 어플라이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학 후 이민 과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다시 연락을 주세요. 저희도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시고 잘 되면 좋지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통해서 바로 뉴질랜드에 영주권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민을 도와준다, 내가 취업 자리를 알선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 여기는 절대로 그 다음에 컨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좀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워크 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받는 것은 이민성에서 주는 것이지 고용주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성에
방침에 따라서 영주권을 하리라. 그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내가 이민성 입장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 영주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우리 뉴질랜드에 데리고 오면 뉴질랜드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 기준으로 나의 영주권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저희가 시간이 이제 돼서 아마 맨 마지막 이제 질문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졸업 후에 취업 비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졸업 후에 취업 비자는 바로 졸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바첼러 3년짜리를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 3개월 안에 졸업을 하고 3개월 안에 포스트 스타디 워크 비자라고 해서 공부를 한 이후에 워크 비자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안에 간단한 어떤 서류를 가지고 그 포스트 스타디 워크 비자를 받고요. 마스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학사와 석사는 포스트 스타디 워크 비자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워크 비자는 내가 그냥 졸업을 하고 가만히 있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내가 신청을 해서 바로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자들입니다. 저희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스트 스타디 워크 비자를 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드리니 트레듀에 이제 그런 때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고등학교 교사 연봉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고등학교 교사의 연봉은 지금 현재 이제 그 교사 연봉표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상담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연봉표를 보내드리기도 하는데요. 연봉표에 따르자면 제일 처음에 초봉이 지금 이민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 31.61불이네요. 그 31.61불에 딱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지에이트 디플로마나 이런 1년짜리 학사학위를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를 바로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학교나 나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겠죠. 경력이나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레이지에이트 디플로마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영주권을 하게 되는 바로 그 미디안 웨이지에 맞추게 될 것이고요. 마스터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연봉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이면 학사학위를 졸업하신 분은 석사학위 티칭 과정을 공부를 하십사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그런데 실제로 마스터 과정을 어플라이를 했다가 점수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마스터는 조금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럼 그때 그레이지에이트 디플로마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만일에 내가 그 마스터 과정을 공부를 했거나 또 그레이지에이트 디플로마 공부를 했을 때 미디안 웨이지가 뉴질랜드의 영주권 기준 그 웨이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술 이민 점수제로 바꾸어서 내가 마스터 과정에 공부를 했을 때는 이미 미디안 웨이지를 넘으니 뭐 그럴 걱정은 없고요. 그레이지에이트 디플로마 같은 경우에는 3점이니 3년을 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건 좀 기네요. 어쨌든 티어2 그린리스트로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나중에 연봉표는 저희랑 상담하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딱 맞췄네요. 오늘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그 이민의 첫 걸음을 저희 트레이드를 통해서 성공적인 첫걸음을 저희와 함께 하실 오늘이 바로 첫 스텝이 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 광고를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는 3월에 지금 저는 여기 오클랜드에서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요. 3월 29일에 저희가 한국에서 박람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5일 날경 20일에서 25일 날경 한국을 이제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진행하는 트레이드 박람회에 오시면 저와 함께 직접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유학 이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상담을 드릴 수 있는 박람회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3월 29일이고요. 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3시 반까지입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카페 앙트레블이라고 하네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박람회 신청을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라이브 이 상담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언제나 문의 상담 무료입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